이번엔 정치권 기사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어제 국회에 좀 있었어요.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순방 중에 기자단과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이든 과반이 아닌 3분의 2 몰아줘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표가 몰표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뭐 당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느 당이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정치적 중립 지위 불구 총선 의석수 언급했다. 이게 논란 아니냐. 야당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야당의 인식은 이거 여당 보고 저렇게 표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다음 기사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든 3분의 2 몰아줬으면 문희장 해외 순방 중에 발언인데 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촛불 민심 제도와 검찰 개혁 등 입법할 사람 눈 부릅뜨고 뽑아야 한다. 그러면서 촛불 민심 제도와 검찰 개혁을 탁 콕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고. 자, 야당, 여당의 압도적 승리를 내비친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야 나리선상에서 나온 거라서 이것도 또 여러 뒷말을 좀 나오고 있어요. 요 얘기 잠깐 해보겠어요. 요거 윤종근 교수님하고 요건 이재용 전 두 분께 좀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전 의원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거는 그 국회의장으로서 지켜야 되는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매우 심각한 발언들이시죠. 근데 당 이름은 얘기 안 했잖아요. 당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여기 촛불 민심 제도와 검찰 개혁 등 이러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3분의 2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문 의장이 얘기하는 촛불 개혁, 촛불 민심이라는 건 어느 촛불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촛불 지난번에 그 과정을 통해서 탄생된 이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여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꼭 문희장 의원님이나 의장님이나 여권에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발언 하면 할수록 부메랑 돼서 분명히 돌아옵니다. 3분의 2 자기네가 뽑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결국에는 야당이 3분의 2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이 강력하게 지금 지적하셔서 반발하셨어요. 자, 윤종현 교수님께 보시기에는 이 발언 속내가 드러난 걸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멘트만 보면.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했던 전체적인 발언의 좀 맥락을 보면 현재 이제 국회가 식물국회가 된 것에 대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의 안타까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의장이 저런 얘기까지 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원들이 또 한번 진지하게 그러니까 도통 일이 안 돌아간다 그 취지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 취지가 있는데 그게 정말 생각보다 심각해요. 우리가 국회가 맨날 이제 파행하고 싸움하고 이제 이런 거를 늘상 봐오기 때문에 또 그러는구나. 그냥 이렇게 늘상 생각하고 많은데 이번 국회에서 그 법안 처리율이 15%인가밖에 안 돼요. 그 역대 어느 국회보다 지금 굉장히 낮고. 그래서 맨날 뭐 헛바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헛바퀴도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추경 처리한 역대 거의 최장으로 100일 넘어서 이렇게 추경은 이제 적시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의 뭐 3달이 넘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국회가 이제 파행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늘상 봐오기는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유독 심하다. 그래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임기가 얼마 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가. 그래서 그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정기 국회가 또 한 번 파행으로 가서 법안 처리도 못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개혁 입법들이 좌절될 것에 대한 어떤 심적인 부담 이런 차원에서 국회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맥락을 봐달라는 말씀이시네요. 거기 그렇다고 이제 다른 정당에 대한 좀 기대치 이런 거를 압박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양지열 변호사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아니, 뭐 짧게만 좀 싶은 게 저 정적 고위 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처럼 우리나라처럼 공무원들의 정적 중립이라는 얘기를 많이 헌법이나 제도로 시켜놓은 데가 없는데 취지는 사실 과거에 이른바 관권 선거라는 것 때문에 저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여당 출신 정치인에게 그 대통령에게도
정치와 관련해서 입도 뻗고 못하게 만들자는 취지는 아닐 거다. 저는 차라리 그 부분을 좀 국회에서든 정치권에서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옛날 그런 잘못된 부분 때문에 너무 또 입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무소속으로 둔 취지를 좀 생각해 달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재용 전 의원께서 뭐 반론하시겠나 봐요. 아니 만약 예. 여당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은 예. 그건 내로남불 중에서도 심각한 내로남불이죠. 여기서도 내로남불이 나오니까. 본인들이 야당일 때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얼마나 들고 일어나서 반발을 했습니까? 그래놓고 나서 지금 저것에 대해서는 저거는 정치적 중립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희장 의장은 절대로 저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 방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정치에 대한 무슨 우리가 문화를 바꾸려면은 그건 어느 정도 다른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는 논의를 해야지 지금 현 상황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엄청나게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아무튼 해외 출장 중에 한 발언인데 이게 좀 알려지면서 약간 좀 논란과 뒷말이 좀 남고 있습니다.